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의 간행과 판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의 간행과 판본을 찾았어. 기록이 없으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록에 대한 간행 기록, 간기가 없으면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추측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삼국유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삼국유사를 잘 보면은 그 간행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지금 벌써 700년이 넘었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이런 그 삼국유사 간행 시기에 대한 추정과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삼국유사 판본에 대한 여러 가지 갈래를 좀 말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삼국유사 간행 시기에 대한 경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아마도 그 일연선사가 이 삼국유사를 마무리했을 때에는 두루마리 형태의 원고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삼국유사를 잘 보면은 일연선사의 수제자였던 무국이 삼국유사 탑상편과 의회편에 보면은 전어소장사리와 관동풍악 발현수 석기 그 끝부분에 마무리 부분에다가 무국기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무국이 써넣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성한 그런 그 원고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로 보면은 충선왕 2년 1310년을 전후해서 아마 이것이 무구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어떤 그 방증 자료는 삼국사의 김거두 선생의 발문을 참조해서 그렇게 추정한 것입니다. 그 발문에 보면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다른 데서는 간행된 것이 없고 오직 경주부에서만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중종 7년 1512년에 간행된 그런 임신본 또는 정덕본이라고 하는데 그에 기반해서 그런 아마 결론을 냈지 않았는가. 또 다른 제 견해로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연선사 만년에 탈고는 했고 충선왕 원년 1308년 이후에 무국이 입적하던 충수광 9년 1322년 그 사이에 얼음해서 원고를 완성했을 것이다. 또 그런 견해가 있고요. 아울러서 다른 견해로는 조선 초엽에 간행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간행
시기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사 생전 시에 삼국유사 탈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간행 기록을 정확하게 적지 않았을까? 아니면 못했을까? 민족 정계를 바로 세우고자 삼국유사를 지은 것을 원나라 조정에서 알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국존의 자리에 있던 삼국유사에 지은 이가 이런 선사라는 걸 알면 더욱 탄압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영향은, 나쁜 영향은 마침내 충렬왕에 미쳤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하자면 쉬쉬하면서 삼국유사를 이런 간행을 미루어왔던 것이 아닐까. 그때의 이제 정황을 좀 보면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충렬왕의 왕비였던 장목왕후, 이 몽고 말로는 게르미실이라고 하는데, 이 장목왕후가 이런 선사를 국존으로 이렇게 봉할 때에도 상당히 못마땅해했고 사실상 반대를 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삼국유사 판본에 대한 갈래를 간행 시기로 봐서 조선 초기본과 조선 중후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고요. 이제 뒤로 오면서 이제 목판본이라든가 이런 필사본이 아닌 인쇄로 나오는, 소위 말하자면 금속 활자본이죠.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조선 초기본인데요. 송원본이라고 그래서 궁에서 내시로 일을 하던 이병직 선생의 그런 호입니다. 송원은. 그래서 송원본인데 그의 스님으로서의 손녀뻘 되는 이 곽영대 스님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업의 학산본이 있고, 이 두 본은 삼국유사가 모두 5권 아닙니까? 근데 권 3에서 5권이 실려 전하고요. 범어사 성보박물관 본은 권 4에서 5권 부분이 실려 전합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 영인본을 갖고 있습니다만, 범어사 본에는 이런 많은 양은 아닌데 거기에 이제 이두 구결문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송석화 선생의 성남본은 출처가 불명확하고, 성암고사본은 일명 진영 니자 밑산자 니산본이라고 하는데, 또는 니산 남시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왕력과 권일이 실려서 전하는 것이죠. 또 김상현 선생이 소개한 모시본은 권 1에서 2가 실려 전합니다. 파른 손보기본은 권 1에서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추정이 되고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중후기본의 경우를 이제 보면은 중종 임신본 혹은 정덕본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중종 7년
1512년에 경주부에서 간행을 했고 5억 원 2책으로 상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대학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인데 줄여서 규장각본이라고 그러죠. 이는 황희돈 선생이 통문관 이금노 대표에게서 입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의 손에 넘어갔다가 서울대학으로 기증을 하게 됩니다. 만송 김한섭본은 흔히 만송본이라고 해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소장하고 있고요. 일본의 봉자문고본이라고 그러는데 호사문고라고도 하죠. 일본말로. 이것은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이 소사행장하고 가등청정이 두 사람이 동과 서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가등청정, 일본말로 갓도 기요마사가 하여튼 빼앗다시피 거두어 가가지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 가강에게 바쳐서,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전으로 그렇게 소장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바로 이 덕천강에게서 소장이 되던 가보로서 이 상국유사가 뒤에 1904년 동경 제국대학 도쿄 다이가쿠 문학부 사지 총서본으로 이렇게 활자본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신전과 귀신신자 밭전자, 일본말로 간다본이라고 그러는데 임진왜란 때 부전수가 약취하여서 넘긴 그런 판본으로 보이고요. 육당문고본은 육당 개인이 소장한 것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수남수택본은 수남 안종복 선생이 소장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1510년 금서령, 일본말로는 이만니시라고 하는 사람이 인사동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천리대학 델리 다이가쿠의 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이만니시 천리대학본은 1926년 경도제대 교토 다이가쿠 문학부 총서 제6으로 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금강산 유점사에 있던 유점사본으로 일본인 도변창 와다나베라고 하는 사람이 소장하던 것으로 그 일부가 빠져 있어요. 이 결락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판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속활자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동경제국대학본, 소위 동대본이라고 하는데 1904년에 간행을 한 그런 상국유사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이 소장하던 것을 대학에서 이걸 간행을 한 것이죠. 나고야 호사문고, 봉자문고를 거쳐서 대학으로 이렇게 아마 기증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속장경본은 소위
동경제국대학본을 선정을 해서 정정을 해가지고 속장경, 진화, 찬술부, 사전부에 넣어서 또 간행을 하게 됩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 계명본은 육당 최남선 선생이 1927년 계명구락부가 간행한 계명 18호에 실려서 올린 것입니다. 참 이렇게 간행 시기 간기가 없는 기록물이 얼마나 많은 그 참 추론을 낳고 또 추론에 추론을 낳는 참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간행 시기에 대한 기록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죠.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